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뇌 영상 검사 중에 CT와 MRI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MRA, fMRI, PET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T와 MRI는 우리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영상 검사들이죠. CT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T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검사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몸 앞쪽에서 밝은 빛을 쏘면은 딱딱하거나 밀도가 높은 곳은 이 빛이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뒤쪽으로는 검은 그림자가 지겠죠. 이 검은 그림자가 사진을 출력해서 보면은 하얗게 반전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CT의 원리입니다. CT에서도 뼈처럼 밀도가 높은 친구들은 엑스레이가 투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밀도인 곳은 고감쇄가 된다. 감쇄가 되고 통과할 수 없고 이 빛이 흡수가 되는 흡수율이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CT 사진을 찍게 되면 고밀도일수록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그림자가 원래는 어둡게 나오는 것이 맞지만 CT 사진에서는 하얗게 반전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두개골 보시면 이 띠 부분이 가장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백질, 부종, CSF 순으로 밀도가 낮아질수록 어둡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MRI입니다. MRI는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고요. MRI의 종류에는 T1 웨이티드가 있고 T2 웨이티드가 있습니다. T1 웨이티드는 일단 지방을 밝게 보여주는 영상 검사고요. T2는 물을 밝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 T1 웨이티드를 통해서는 해부학적 구조를 잘 볼 수 있고요. T2를 통해서는 부종과 병변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이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종과 병변을 잘 볼 수 있다는 것 사이의 인과관계는 무엇이냐면 부종이 보통 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밝게 나타난다 하면은 이쪽에 부종 내지는 병변 내지는 이데마라고 하는데요. 이 이데마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T1에서는 지방이 밝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뇌 영상검사 사진을 봤을 때 이게 T1 MRI구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이렇게 두개골 쪽에 하얀색으로 띠가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두개골이 아니라 우리 두피에 있는 기름, 피하지방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2 웨이티드와는 다르게 이 두개골 쪽에 피하지방이 이렇게 하얗게 밝게 잘 표시가 되어서 나타나죠. 그 밖에 백질도 미엘린 수초가 감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미엘린 수초가 지방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 백질, 대뇌피질 안쪽의 대뇌 수질, 백질 부분도 하얀색인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T1 웨이티드와 T2 웨이티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CT는 절대평가인 반면 MRI는 상대평가라는 건 역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부분입니다. 아직 여기부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으시거나 좀 흥미가 떨어지시면 이 부분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CT는 절대평가 개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CT 사진을 찍었다고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정도면 진회색인가요? 연회색인가요? 사람마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이 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CT 사진을 찍으면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정확하게 부위별로 수치화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은 0HU라고 할 거야 라고 정했습니다. 공기 역시 마이너스 1000HU라고 할 거야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절대값에 따라서 사진으로 보건대 뇌조직은 30에서 40HU 정도, 피는 50에서 80, 뼈는 1000 이상일 것이다 라고 수치를 정해둔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한 다음에 한 부위를 찍어서 그 밀도 수치를 확인하면은 그 부분이 어떤 조직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뼈는 가장 밝기 때문에 숫자도 가장 높습니다. 가장 밀도가 높아요. 다음은 피입니다. 피는 50에서 80 HU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밑에 뇌조직이 30에서 40 HU니까
일반적인 뇌조직보다 조금 더 밝게 보이겠네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급성 뇌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를 바로 찍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순환하는 혈액이 아니라 급성 뇌출혈한 혈액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하얗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0에서 80인 경우에는 급성 뇌출혈로 인해서 피가 이제 막 3주 이내로 터져나온 시점의 피가 50에서 80 HU인 거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던가 아니면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던가 하면은 조영제를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조영제가 어떤 원리냐면 피가 뼈처럼 밀도가 더 높아 보이게 엑스레이를 착각시킵니다. 그럼 피도 뼈처럼 인식이 돼서 훨씬 더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영제를 넣은 피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300 HU 정도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촬영을 해보면 훨씬 더 밝게 나오는 수치인 거죠. 뇌조직은 30에서 40 HU 정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MRI는 상대평가의 개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CT처럼 무슨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T1 사진과 T2 사진을 비교하면서 T1 사진에서는 밝게 나타나는데 T2 사진에서는 어둡게 나타났으면 여기는 무슨 영역이겠네. 이런 식으로 둘 사진 간의 신호 강도를 비교해가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 강도의 기법 간 대조도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변 조직보다 신호가 세면 밝습니다. 여기 고신호는 밝음, 고신호는 밝음 이렇게 적혀 있지요. T1의 경우에는 지방이 가장 밝고요. T2의 경우에는 물이 가장 밝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 보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병변으로 보이는 부위가 T1에서는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둡게 나타날수록 물과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병변, 부종은 보통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T1 사진에서 1차적으로 병변일 수 있음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영역을 T2 사진으로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영역이 굉장히 밝게 나타났습니다. 밝게 나타났다 함은 이 영역이 마찬가지로 물일 수 있겠구나를 한 번 더 교차 검증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병변이 어느 곳에 있구나를 T1과 T2를 통해서 신호 강도를 비교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MRI의 평가 방식입니다. 이렇게 오늘 CT와 MRI의 차이점을 한번 같이 학습해 보았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뇌 영상 사진을 하나 준 다음에 이 뇌 사진이 어느 검사에 의해서 찍힌 것인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아니면은 이 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오 판단을 하는 문제들도 종종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뇌 사진을 보고 어느 쪽이 밝고 어느 쪽이 어둡냐에 따라서 이 영상 검사의 유형을 분류하실 수 있다면 오늘 학습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